자, 이제 두 번째 지문, 과학 지문.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난이도 중정도였다. 학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더 쉬웠다. 왜냐면 지문이 짧고, 그리고 문제가 꼬여있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지문, 보통 이 긴 지문은 어려운 지문으로 주잖아. 보다 해결하기 쉬운, 이해해내기 쉬운 지문이었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학 지문이면 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일단 과학 지문인 것 치고 지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그리거나 옆에다가 이제 메모를 좀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겠다. 같이 보면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알려준 거야. 그게 뭐래? 분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얘들도 뭔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는 그 운동을, 이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쉬운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지. 예를 들면은 10kg짜리 아령을 드는 게 쉽겠어? 100kg짜리 아령을 드는 게 쉽겠어? 당연히 10kg짜리 아령을 드는 게 쉽겠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다시 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는다는 얘기야.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예를 들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 그러니까 촉매 활성을 해주면은 느렸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촉매는 에너지를 더해주는 앤 거지. 그지?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뭐 그렇대. 왜냐면 우리가 모든 과학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식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대.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촉매라는 애는 뭔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지름길을 제공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그럼 얘가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겠지. 촉매 중에서는. 액체나 기체인 얘는 왜 안 되는데? 이용되는데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는 액체나 기체는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체 촉매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분자들의 덩어리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분리해내는 게 어려울 거야. 근데 고체는 상대적으로 그런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이게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지지체, 증진제, 이 세 가지로 구성된대.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보통 이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파악을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가장 첫 번째인 활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야.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그럼 이게 활성 성분이면은 여기 근처에 반응물을 이렇게 흡착시켜서 촉매를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애라는 거야.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에 이렇게 빨간 애가 반응물인 거지.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이제 이 빨간 애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생성물로 변환이 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이 붙어 흡착된 이후에 그게 생성물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 그게 탈착되는 탈부착, 흡착 여기 보면은 흡착과 탈착이 모두 다 필요한 과정인 거지.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장점이지.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얘에 대한 예를 줄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지금 이 초록색이가 철인 거야.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이제 빨간애 수소, 질소 이런 애들 철의 표면에 이렇게 흡착되어서, 그지? 이렇게 흡착되어서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이거 잘 몰라도 돼. 그냥 안정화되는구나. 모르면. 얘네들이 이제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던 애들이랑 같이 합쳐져서 안정화가 되는 거야.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 어떤 금속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잘 부착될 수 있고 잘 약간 좀 덜 부착될 수 있고. 이때 흡착 세기가 막 엄청 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엄청 안 세도 안 된대. 적절해야 한대.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 활성이 낮으며 당연히 흡착이 덜 되니까 반응이 제대로 안 오겠지. 느려지겠지. 촉매 활성이 낮다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 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로 바꿀 수 있겠지.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너무 꽉 붙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또 반응이 너무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게 좋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지금 특징을 준 거야. 그럼 이건 관계지. 과학에서 중요한 게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뭐가 많아지면 같이 많아지거나 뭐가 많아지면 적어지거나 적어지면 많아지거나 이게 반비례. 이건 비례인 거지. 근데 얘는 어떻대? 활성 성분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원자가 많으니까 흡착도 많으니까 당연히 빨라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을수록 빨라진다.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바로 소결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보통 소결이라는 애는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는데, 달라붙는데. 그래서 큰 입자가 된대. 입자가 소결, 뭉치면 어려운 바꿔서 얘기해. 뭉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당연하겠지, 그지? 자꾸 뭉치면은 이런 식으로 뭉치면은 안 좋아지겠지, 그지?
이렇게 뭉치면 원래는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건데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 P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등장. 두 번째, 지지체다. 그러니까 지지체의 역할은 뭔 거야? 소결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애야. 어렵지 않아. 소결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S인 거지.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지금 안 좋다며. 표면적이 줄어드는 건 나쁜 거니까 다시 넓어지고 열적 안정성도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 즉 느려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인 거지.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소결이 해결되니까 작은 금속, 적은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결론인 거야. 증진제 세 번째.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 성분, 얘의 이제 역할은 뭐야? 소량 포함되어 빠르게 혹은 느리게를 조절해 준대.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얘는 변화시키는 거야.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얘도 소결을 해소해 주네, 그치? 근데 얘는 이제 구조를 변화시켜서. 아까 위에는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좀 다른 거지.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이것도 이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대. 이렇게.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럼 여기 중요한 정보 나왔지. 경우에 따라 아예 없을 수 있다. 그럼 딱 봐도 이런 게 이제 선지에 나오겠지. 아마도 선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 있어야 하지만. 예외잖아. 그러니까 예외는 애들이 자주 놓친다고. 그러니까 놓치는 것들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제 8번을 보자.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지.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 우리 아까 지름길 얘기했잖아. 그치? 맞고.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아서 이거 많이 한다 그랬지. 고체 촉매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지. 액체랑 기체 촉매를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다 해서 X 쳐야지. 답은 2번.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 처음에 부착, 흡착됐다가 나중에 탈착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거쳐서 완결. 맞지? 암모니아 합성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전자를 원자와 공유해서 안정화. 맞고.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어디 가야 돼? 우리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나오지 그대로. 없다. 증진제와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없이 갖는 고체 촉매에 있다. 맞지? 답은 그래서 2번. 9번.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 결국 기역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결국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밑줄 쳤던 여기. 내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비례 반비례 관계 나오면. 여기 뭐라 그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흡착이 많아서 빨라진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야? 활성 성분 원자가 많으면 되는 거야. 그거 몇 번이야? 1번이잖아.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많아지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답이 1번.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 얘들아, 소결을 촉진하면은
덩어리가 자꾸 지는 거잖아. 덩어리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지. 그래서 우리 소결을 해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 소결이 문제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벌써 틀렸고.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금 여기서 빨리 하고 싶다며. 지금 이렇게 우리 번역했잖아. 그지?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지.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하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이거 밑줄. 이거 두 글자로 뭐? 번역해야지. 소결. 근데 소결은 뭐다? 문제다. 그러니까 2번과 5번을 연결해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2번이랑 5번을 연결해주면 되겠네. 같은 결국 파트를 물어보는 거잖아. 답은 1번. 나머지 이렇게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 알았지? 그 다음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 이게 뭐야? 반응물. 이게 생성물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세틸렌이 어딘가에 붙었다가 생성이 돼서 에틸렌으로 나오겠지.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그럼 이제 이 수소와 실리카가 뭔데?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대. 이때 촉매에 규소를 약간 더해주면 활성 성분의 구조가 변화. 구조를 변화시키는 건 아까 뭐였어? 증진제였지. 구조 변화. 그러니까 규소는 증진제.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아. 소결을 해결해주는 애. 얘는 지지체겠네.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다. 또한 은을 소량 포함시키면 팔라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이것도 역시 증진제겠네. 그럼 1번.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맞지? 우리 지금 다 한 거잖아. 팔라듐은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겠지. 금속 입자니까.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규소와 은. 맞네.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실리카는 지지체였지. 여기서 뭐라고 해?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가 아닌 거지.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한다는 건 결국에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지. 왜냐면 촉매 활성을 저하하는 건 느린 건데 이거를 억제하는 거니까 빠르게 하는 거잖아. 그 맞지? 여기 보면 실리카는 표면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고 나와 있으니까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애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소결해주는 애가 아니라 실리카는 뭐야? 소결을 해소해주는 애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소결에 대한 문제 봐봐. 소결.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소결.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지체.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그러니까 실리카는 소결과는 관련이 없는 애지. 애초에.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X인 거야. 다음 11번.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여기부터가 흡착색이 잘 붙는 거야. 얘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해주는 그 효과가 더 좋은 애들. 그치? 여러 가지 금속의 물질 가가 흡착될 때의 흡착 세기와 가의 화학 반응에서 각 금속의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가의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 더 느리게, B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면은 얘가 더 촉매 활성이 높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일어나겠지. 두 번째, 가는 A보다 지우고 할게.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 C가 흡착 세기가 더 강하다며. 그러니까 흡착량이 더 많다. 그 다음 가는 A보다 D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흡착 세기가 중간인 게 좋다고 했는데 너무 강해지면 어떡해? 너무 안정화된다고 나오잖아.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오지. 너무 강하면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 반응이 느려짐으로 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과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정화되겠지. 답은 3번. 가는 B보다 C에 더 약하게, C에 더 강하게 흡착되겠지. 여기 옆에 있잖아. 이렇게 흡착 세기가 얘가 더 강하잖아. C가. 그치? 마지막. 가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은 D가 아니라 C지.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강한 애가 C니까. 그러니까 D가 아니라 C로 바꿔줘야지.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지문과 문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랑 그리고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이해가 된 다음 요약 구조도로 이해를 확인시킨 다음에 가지고 오면 돼.